이른바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슈퍼박테리아. 정확한 명칭은 다제 내성균입니다. 여러 가지 약에 견디는 성질을 가진 균, 즉 이약 저약서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. 네, 2050년이면 전 세계에서 매년 1,000만 명, 3초에 1명꼴로 숨진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. 암을 넘어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. 먼저 나연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. 대학병원 중환자실, 한 환자가 격리 조치돼 있습니다. 손을 소독하고 장갑을 챙겨 낀 간호사가 조심스레 주사로 약물을 넣습니다.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환자를 접촉하고 있고요. 그리고 각 환자마다 철저하게 손 소독을. 투입되는 약물은 일반 환자에게는 좀처럼 쓰지 않는 강력한 항생제. 어지간한 항생제로는 죽지 않는 내성 세균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. 다제내성균이 확인된 환자는 전파 위험이 큰 환자를 우선적으로 빠른 격리 조치가 필요하고, 지난해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 건수는 8만 8천 건을 넘어섰고 증가세가 가파릅니다. 특히 최강 항생제 중 하나로 꼽히는 카바페넴이 듣지 않는 경우도 2,500건이 넘었습니다. 심지어 최근엔 최후의 보루 항생제로 불리는 콜리스틴까지 안 통하는 슈퍼박테리아 대장균이 3건 검출됐습니다. 콜리스틴은 신장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최강 항생제인데 이마저도 무력화시킨 세균이 국내에 침투한 겁니다. 인류와 세균과의 기나긴 전쟁. 시작은 1928년 영국의 한 연구실이었습니다. 이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섞여 들어갔는데 기르던 세균들이 모두 죽어버린 겁니다. 이 최초의 항생제, 페니실린의 발견. 인류가 세균을 이기는 듯 했습니다. 네, 그런데 세균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. 항생제를 견디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키며 진화한 겁니다. 새 항생제를 개발하면 다시 세균도 또 내성을 갖도록 진화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여러 약에 끄떡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한 겁니다. 특히 최후의 항생제까지 견디는 슈퍼박테리아까지 확인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. 박영회 기자입니다. 최강 항생제에 버티는 슈퍼박테리아는 작년 11월 중국 남부 돼지와 닭 등 가축의 대장균 정기 검사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. 4개 지역 가축 시장에서 추가 발견된 데 이어 이미 광둥성, 저장성의 병원 입원 환자, 즉 인체 속까지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이 슈퍼박테리아가 가진 내성 유전자는 쉽게 퍼지는 이동형입니다. 한 달여 뒤 영국의 돼지 3마리에서 같은 슈퍼박테리아가 나왔고 덴마크,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이어 태국에서도 발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. 올 들어선 지난 5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49살 여성의 소변에서도 검출됐고 급기야 국내에도 들어온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. 항생제에 견디도록 세균이 진화할수록 질병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균에 잘 듣는 항생제를 썼을 때랑 잘 안 듣는 항생제를 썼을 때 사망률이 20-30%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이제 보고들이 많습니다.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사망률이 꽤 높아질 수 있다. 세계보건기구는 쉽게 치료했던 감염과 부상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항생제의 막다른 골목이 멀지 않았다고 긴장하고 있습니다. 네, 슈퍼박테리아. 보셨다시피 돼지, 닭 같은 가축에서 사람으로 옮겨오고 또 국경도 가리지 않습니다. 보건 영역뿐만 아니라 농축산, 환경까지 전 지구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. 일반 가정에서도 지킬 게 있습니다. 혹시 감기 걸리면 독한 약부터 찾으시나요? 대부분의 감기는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여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.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야 하고요. 슈퍼박테리아도 결국 퍼지는 건 사람의 손과 입을 통해서입니다.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이 어지간한 질병을 막아주는 이유입니다. 또 세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 해도 튼튼한 몸에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. 건강관리를 잘해서 면역력을 키운다면 세균이 발현할 일도 또 항생제를 찾을 일도 없을 겁니다. 앵커의 눈이었습니다.